일단은 어쨌든 조만간에 일기 쓰고 낭독하고 노래하는 여기는 이는 책방입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이네 책방 라디오. 일단 어쨌든 조만간에 저는 이네입니다. 제가 오늘 손톱을 바짝 깎았더니 기타를 잘 칠 수가 없네요. 기타를 그동안 너무 안 쳐가지고 라디오 녹음도 안 했으니까 칠 일이 별로 없어서 자신 있게 손톱을 바짝 깎았어요. 왜냐면 이렇게 하면 피아노를 치기가 편하거든요. 근데 오늘 갑자기 라디오 녹음이 하고 싶어져서 기타를 잡았더니 엄청난 미스가 실수가 쏟아집니다. 이따가 노래에서도 기타는 거의 포기하고 한다는 데 의의를 두고 네, 노래를 불렀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한참 계속 그 장마 기간이 길어져가지고 그것도 뭐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하던데 뭐 산사태도 나고 막 침수도 되고 물난리도 나고 막 그랬어요. 다들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산 위에 살고 있어가지고 약간 비바람의 피해는 이 동네로 이사 오고 나선 좀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올해 들어가지고 그 제습기를 샀기 때문에 약간 습기 공격도 인공적인 이 에너지를 써가지고 제가 굉장히 만족스러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얘기를 하니까 오늘 주로 이제 나눌 이야기가 좀 관련이 있네요. 제가 요즘 좀 바빠가지고 뭐 때문에 바쁘냐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선은 그 밀양에 그 송전탑 반대 운동 거의 2006년부터 시작된 일이거든요. 2006년에 결정이 나고 그쪽으로 이제 송전탑이 지나가기로 결정이 나고 2009년에 이제 약간 날림으로 주민들의 실제 동의와 상관없이 막 그 조작 이 종이 같은 걸로 막 조작해가지고 문서 조작 같이 해가지고 그쪽으로 나게 돼서 주민들의 직접적인 반대 운동이 시작되었었죠. 그리고 막 밀양 할매로 대표되는 분들이 막 산속에 움막 짓고 공사 못 들어가게 막 온몸으로 막고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좀 중단되기도 하다가 2012년인가 3년인가 행정대집행이라는 이름으로 막 경찰 병력 3,000명 막 도입해 들어가가지고 밀어붙여서 결국에는 다 송전탑이 생기죠. 그런데 그 동네는 지역사회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뭐 반대 찬성으로 항상 이런 이제 국가에서 뭔가 밀어붙이는 일이 생길 때 국가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곳의 주민들을 분열시키는데 굉장히 전문화되어 있어요. 이거는 방식이 뭐 강정도 똑같고 뭐 어디나 비슷해가지고 이건 정말 작정하고 그렇게 한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아무튼 교묘하게 찬성과 반대파의 사람들을 이렇게 이간질 시켜가지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데 밀양도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는 맞아. 뭔가 빠져들어가지고 제가 이야기 정리를 못하고 있었네요. 그 밀양의 상황을 꾸준히 찍던 오지필름이라는 부산에 이제 영화사가 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그분들이 다큐멘터리도 밀양과 관련된 걸 2편 정도 냈어요. 그리고 이제 알고 지내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지고 뭐 해결된 건 없고 이제 끝까지 반대하는 주민들은 이제 소수가 되어서 얼마 남지 않아서 그분들이 마을에서 거의 고립되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 다큐멘터리를 만든 친구들이 이 회사가 뭐라고 해야 되지? 이 프로덕션이 아닌데 말이 잘 안 되네요. 오랜만에서 네, 요 단체에서 그 문제에 대한 관심을 계속 유지하고 지금 현재
지금 여기에서 뭘 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장기적인 시선으로 여러 사람들이 우리가 계속 잊지 않고 있다라는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그것을 바깥으로 알릴 수도 있는 방법으로 가까운 주변에 이제 친구들을 모았어요. 미술하는 친구, 이제 무용하는 친구, 음악하는 친구, 뭐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 3년 정도 우리가 천천히 그러니까 이벤트성으로 딱 들어가서 뭔가 행사 하나 하고 빠지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이제 관계를 갖고 관찰하고 부딪히면서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 우리 작업들에도 이것이 어떤 자극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같이 하자는 제안이 와서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슬프지만 너무 좋아요. 뭐냐면 그동안 뭐 이런 이벤트 뭐 행사 뭐 그런 것들 위주로 살아왔는데, 이렇게 우리 길게 진짜로 마음을 다해서 같이 도와서 뭔가 해보자 라는 제안을 받은 적은 없는 것 같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거의 다 뭐 지원금 사업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짝짝짝 하면은 그 돈을 잘 쓸 수 있고 뭐 의미도 있고 돈도 되고 약간 하지만 그게 끝나고 나면 잊어도 상관없는 그런 일들을 주로 단타로 하다 보니까 아무리 제가 단타의 인생을 산다고 해도 허무함이 좀 쌓였던 것 같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제안이 그런 식으로 우리 조심스럽고 길게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공부해보고 알아가보자라는 제안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더 좋은 이유는, 더 좋다는 얘기는 웃기지만 아무튼 요즘 이제 괜찮은 이유는 이걸로 인해서 저희가 이걸 준비하는 어떤 것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게 됐어요. 이게 너무 웃기죠. 지원금을 목적으로 해서 뭔가를 해낸 게 아니라 다른 걸 목적으로 지원금을까지 받게 되니까 그게 되게 경제적으로도 안정감을 주니까 더 집중해서 공부할 수가 있고, 그럴 마음이 흔쾌히 그런 마음이 또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도서관에서 계속 그 미량과 관련된 그 책을 읽고, 구술도 제가 좀 좋아하잖아요. 그게 이 송전탑 싸움이 뭐 겉으로 보기에는 진 싸움인데 그래도 그 안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들을 담으려는 노력은 여기저기에서 끊임없이 있어서 그 목소리가 기록으로 남은 것들을 제가 도서관에 앉아서 편하게 미안한 마음으로 읽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할머니들의 뭐 역사, 뭐 전쟁도 겪고, 뭐 이제 막 가족과의 이별도 겪고, 뭐 수많은 일들을 겪은 할머니들의 마지막 인생에 이제 뿌리 내리고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싶은 고향 땅이 약간 갑작스러운 이 국가 권력으로 인해서 막 골병 들고 그런 이야기들이 좀 읽느라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어쩌다 보니 미량과 관련된 이야기로 이야기가 채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일기는 제가 도서관에서 오랜만에 아주 옛날 이야기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조명하지 않는 그 미량 송전탑 싸움의 이야기를 읽었고, 그걸 오늘 이제 일기와 낭독과 노래로 연결해서 나누고 싶어요. 낭독은 읽었던 부분 중에서 미량을 듣다라고 작년에 나온 책인데, 두꺼운 책인데 다양한 방면으로 그 미량의 기록을 남기는 5월의 봄에서 나온 책인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제가 궁금했던 이계삼 선생님의 현재의 마음, 현재의 어떤 미량에 대한 그런 이야기 낭독에서 좀 읽었고, 노래는
가만히 강정이라고 1집에 있었던 노래인데 제가 그 노래를 강정마을에 투쟁하러 갔던 친구를 생각하면서 만들었지만 나중에는 이제 여러 자리에서 밀양 할매들 이야기까지 넣어서 부를 기회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참에 제가 이 노래를 다시 한번 밀양 할매들 이름까지 넣은 노래로 새로 녹음을 한번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오랜만에 불러봤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손톱도 자르고 막 그래가지고 막 틀리고 그렇더라고요. 네, 다시 좀 잘 준비를 해가지고 녹음을 해야겠어요. 네, 오늘 엄청 길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아무튼 그 오지 필름과 거기서 만난 그 미수라는 분, 무용하시는 분, 또 음악하는 다른 작가님과 같이 막 이야기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같이 하는 그런 시간들이 너무 좋아요. 지난 월요일에 다 같이 한 분 빼고 다 같이 밀양에 다녀왔거든요. 가서 이제 할머니들이랑 연대자들이랑 같이 뭔가 워크숍 같은 걸 하나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최근에 인스타에 요즘 왜 이렇게 삶의 만족감이 높지? 그런 포스팅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그거 같아요. 뭔가 제가 하는 일과 제가 생각하는 것과 제 평소의 생활이 굉장히 균형 있게 만들어져 있는 하루하루인 거예요. 이 밀양 일 때문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 방식으로 그것도 같이 연대하면서 근데 그게 돈으로 또 보상이 돼요. 그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지원금을 받거든요. 그러니까는 일단 딱 지금 현재 요 시점 안에서는 이런 뭐랄까요? 분리되지 않은 시간이 나한테 진짜 만족감을 주는구나. 뭔가 돈벌이를 위해서 뭐 이걸 하고 하지만 내가 뭔가 그 자아실현을 위해서는 저걸 하고 취미를 위해서는 저걸 하고 이렇게 분리된 게 아니라 이게 뭔가 하나로 딱 맞춰진 느낌이 이 밀양 프로젝트로 들어서 되게 생경한 만족감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엄청 주저리 말이 많았네요. 네. 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낭독. 오늘은 밀양을 듣다라는 구술과 기록 아카이브 책에서 420페이지의 이계삼 선생님의 글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13년 동안의 밀양에서의 송전탑 싸움 이 지나갔고 선생님께서 전체적인 글을 읽다 보면 굉장히 지친 느낌이 많이 드는데 어떤 식으로 마지막 결론을 내리시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6번 그렇다면 밀양은 끝나지 않았고 끝낼 수도 없는 싸움이다. 반대 투쟁은 자전거와 같다. 페달을 밟아 어떻게든 전진해야 한다. 페달 밟는 것을 멈추는 순간 자전거는 쓰러지고 만다. 밀양은 이미 2013년, 2014년을 지나면서 전국적인 이슈에서 내려와야 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 다이내믹한 한국 사회에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철탑이 완공되고 난 이후 밀양은 끝났다라는 이야기. 밀양 시내에서 1인 시위를 하거나 집회를 준비하거나 할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생각 없이 던지는 말. 아직도 그거 하고 있어 라는 소리는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싸움을 하는 이들에게는 매우 듣기 괴로운 이야기다. 대체 무엇이 끝났다는 말인가? 끝나지 않았고 끝내고 싶지만 이렇게는 끝낼 수 없는 싸움이다. 시지프스처럼 반복되는 상황과 상황의 반복이다. 투쟁도 권태가 있다. 그것을 견디며 뭉개가며 한 걸음 한 걸음 무릎걸음으로 밀고 온 지난 13년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일상으로 돌아와야 한다.
언제나처럼 페달을 밟으며 전진할 수만은 없다. 달리는 자전거에서 내려와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 일상을 살면서 길고 오랜 과제를 안고 길을 걸어가야 한다. 우리는 큰 것을 바라지 않는다. 정부와 한전, 경찰 공권력이 주권자이자 당사자인 주민들에게 잘못했다 하고 사과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또한 얼마나 큰 것인지도 우리는 알고 있다. 230차를 넘어서는 촛불 집회를 밀양에서 치러냈다. 그 숫자만큼이나 될 원정 집회와 전국 순회와 상경 투쟁 행사를 치러냈다. 산속 운막 농성장을 최대 9곳까지 유지했다. 거기에서 먹고 자며 보낸 시간들의 총합은 도대체 얼마가 될까? 13년이라는 투쟁을 383명의 민형사 소송, 381명의 입건, 2명의 자결, 2억의 벌금. 어떤 수치로서 우리가 걸어온 길을 표현할 수 있을까? 7. 밀양의 길이 있을 것이다. 우리 100세대는 아마도 헤어지지 않을 것이다. 남은 생애를 밀양 송전탑 반대 투쟁의 기억 속에서, 그때 맺어진 인간 관계 속에서 밀양의 과제를 안고서 살아가실 것이다. 13년간 늘 당하기만 했고 지기만 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거둘 그 작은 승리가 우리에게는 승리의 훈장이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이것이 너무나 절실하다. 삶과 죽음, 인생의 의미, 사랑과 욕망, 이런 형이상학적 가치가 아니라 먹고 살고 만나고 헤어지고 노동하고 휴식하는 일상의 삶. 그러니까 형이하학적인 관점에서 근대의 물질적 삶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에너지, 곧 전기이다. 정전되면 일상은 암전된다. 그 전기로서 우리는 이 체제와 맞붙게 되었다. 13년의 투쟁을 거쳐 100세대로 남은 주민들은 지금 이대로를 말할 수 없다. 나는 그것이 괴롭다. 주민들은 송전탑 투쟁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회복해야 할 과거도 보장된 미래도 없이 지금 여기를 살아갈 뿐이다. 네,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는 글이었어요. 어떤 막 이제 한참 산이 크게 맞붙을 때에도 사실 언론이나 미디어나 같은 말인가? 아무튼 주목받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이런 싸움은. 그 싸움의 주체가 국가 권력이고 혹은 힘을 가진 자본을 가진 누군가라고 하면 지는 게 당연한 싸움이고 굉장히 여러 사람이 연대하지만 굉장히 역부족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어쩔 수 없지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래도 잠깐 반짝했던 그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연대의 순간들을 이 당사자분들은 굉장히 소중한 기억으로 가지고 계시는 것 같고 거기서라도 의미를 찾아야 하시는 것 같고 좀 이제 그때 목소리를 많이 내셨던 이계삼 선생님이 궁금했는데 책에서 이제 그를 만날 수 있어서 반갑기도 했지만 그래서 느껴지는 굉장히 짙은 그 패배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낭독에서는 한번 이 부분을 낭독해 보았습니다. 조만간의 노래.
들을 수 있다면 구럼비 바위에 이야기 들릴 거예요. 내버려 두어요. 항상 있던 그곳에 우리보다 먼저 그곳을 지키다. 바위인걸요. 가만히 바라볼 수 있다면 밀양의 할매들 마음이 보일 거예요. 지켜주어요. 내 어머니 살던 곳, 그리고 내 아들 딸들이 살아갈 마을인걸요. 가만히 내버려 두어요. 가만히 그대로 두어요. 네, 오늘 이내식빵 라디오 일단 어쨌든 조만간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뭔가 하나의 특집처럼 작정하고 한 건 아니고요. 그냥 오늘 하루가 저에게는 이걸로 가득 차 하루가 되어버려서 이렇게 되었네요. 어쨌든 요즘 제가 자주 하는 생각은 원래 어릴 때부터 늘 가지고 있던 생각이기도 한데 뭔가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되는 게 그렇게 싫었어요. 그런 걸 강요하는 게. 근데 실제로 그 대라고 하는 권력은 더 커지기만 하고 뭔가 작은 것들, 목소리가 나오기 힘든 것들은 더 말살되기만 하는 게 강화되고 있구나. 진짜 답이 없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제가 자주 얘기하는 환경에 대한 이야기든 동물에 대한 이야기든 뭐 이런 투쟁 현장에 대한 이야기든 그런 생각을 요즘 자주 하고 있어요. 그냥 그 개인이라던가 각자의 그 다양성들이 조금 더 존중받는 세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체념하고 살기보다는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자주 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네, 매일같이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뭔가 삶의 간절함이 저에겐 별로 없는데 뭔가 간절한 사람들이 보이면 그게 저의 마음을 막 흔들어요. 그래서 하루씩은 조금 더 간절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각자가 원하는 것들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가 두 걸음 뒤로 갔다가 하더라도 상관없는데요. 우선은 다시 시작할 힘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시작해봐요.